안녕하세요, 흰둥입니다. 오늘 영상은 요즘같이 부동산 투자하기 힘들다는 상황에서 부동산 투자로 수익낸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진행한 부동산 투자는 약 8개월 전에 계약했던 아파트 분양권입니다. 이 아파트는 분양 당시 일부 평형은 미달이 발생하기도 했던 분양권인데요. 그래서 일명 축주비라고도 하는 모델하우스에 가서 마음에 드는 동호수를 지정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갔습니다. 그 이후 분양 후 약 3, 4개월 만에 완판이 되었고 현재는 프리미엄이 약 2천만원 정도까지 붙은 상황입니다. 저는 어떤 이유로 미분양되었던 분양권을 계약했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미분양이 나면 저기는 사면 안 되나 보다, 마이너스 프리미엄까지 가서 손해를 볼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에 대한 기준을 갖고 여기가 저렴하다는 확신이 있고 앞으로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있으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가장 최근에 했던 분양권 투자 경험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요즘은 여러 투자자들이 아파트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를 잘 못 들어봤을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이유 중 첫 번째로는 먼저 부동산 분위기가 혼란스럽습니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의 상승장 때는 너도 나도 모두 투자를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대세 상승장에 따라 가격이 오르지 않았던 곳에 투자하면 가격이 오르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한번 오르니 그에 대한 학습 효과로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 같던 분위기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2022년 급락장을 겪으면서 가격이 하락하고 많이 빠질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하락에 대한 학습 효과가 생겨서 쉽사리 투자를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서울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는 하지만 확실한 상승장은 아닙니다. 부동산 상승장이라고 한다면 서울의 외곽, 경기도, 인천, 지방까지 모두 올라야 하지만 아직 분위기가 좋지 않은 곳은 여전히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직 부동산 분위기가 혼란스럽다는 이유가 있고요. 하지만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보면 오를 수밖에 없는 곳들이 있습니다. 특히 분양권과 같이 사람들이 아직 그 가치를 모르는 곳은 더욱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투자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투자를 못하고 있는 두 번째 이유는 갭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갭은 갭 투자할 때의 갭으로 전세를 끼고 매매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5억짜리 집에 4억의 전세가 껴있으면 1억 정도의 내 투자금만 있으면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억짜리 집에 3억의 전세가 껴있으면 2억 정도의 내 투자금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입지가 괜찮은 곳의 경우 갭 금액이 큽니다. 매매가는 10억인데 전세가는 5억이라서 5억의 내 투자금이 필요합니다. 5억이라는 돈은 생각보다 큰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투자금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이 그리 크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금 대비 효율이 많이 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투자로 쉽사리 접근하지 못합니다. 지금 서울에 좀 유명한 동네를 찍어서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을 봐보세요. 대략적으로 5, 60% 정도의 전세가율밖에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투자하기 가장 좋았던 약 10년 전 상황을 보면 전세가율이 80%에 육박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금 또한 지금보다 훨씬 적게 들었기 때문에 투자자들 또한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제가 계약했던 분양권은 갭 금액이 아닌 계약금만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 계약금은 총 분양가의 10%인데요. 만약 분양가가 4억이라면 4억의 10%인 4천만 원이 있으면 분양권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즉 초기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고 초기 투자금이 적기 때문에 조금만 수익이 나도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4천만 원의 투자금으로 4천만 원의 프리미엄만 붙어도 투자금 대비 2배가 오르게 되는 겁니다. 지금 투자하기 힘든 세 번째 이유는 취득세 규제 때문입니다. 사실 이 이유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직 취득세 완화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서 다주택자의 경우 사실상 주택 취득이 힘든 상황입니다. 3주택부터는 8%의 취득세를 내야 하고 4주택부터는 12%의 취득세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전에 투자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이미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아파트 총 가격의 12%를 세금으로 내면서 투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이유가 유명했던 투자자들이 지금 아파트 투자를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6억짜리 아파트를 산다면 취등록세만 7, 8천만 원 정도를 내야 합니다. 그러면 6억 아파트가 7억 정도는 되어야 세금과 비용을 제외하고 손해를 보지 않는 가격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첫 번째 이유에서도 말했듯이 지금은 어떤 집이나 다 오르는 그런 상승장은 아니기에 더 몸을 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분양권의 경우 애초에 취득세가 없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아파트가 등기가 되어야 납부를 하는 건데 분양권은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 신축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취득세가 없습니다. 만약 분양권을 계약하고 3년 뒤 완공이 되어서 등기를 친다면 그때 취득세를 내는 겁니다. 하지만 분양권을 계약하고 완공이 되기까지의 3년 전에 분양권을 판다면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즉 다주택자들은 취득세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저도 다주택자인 입장에서 일반 아파트를 취득세 12%를 내면서 투자하기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투자처를 찾던 중 확실한 차익을 볼 수 있기도 하면서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분양권에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분양권에 어떤 이유로 계약을 했을까요? 정확한 단지명을 언급하기는 힘들지만 저는 지방의 택지지구에 있는 분양권을 계약했습니다. 일단 제가 계약한 가장 큰 이유는 분양 가격이 저렴했습니다. 84 타입 기준으로 4억 초중반 정도의 분양가로 앞으로 이 도시에 이 정도 분양가는 앞으로 보기 힘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앞으로 이 정도 입지의 아파트에 이 가격에 또 분양을 할 수 있을지를 먼저 봤습니다. 아파트의 공급 원가는 땅값과 공사비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공사비는 각종 사업비와 금융비용도 포함되는데요. 이 비용을 전부 합했을 때 앞으로는 아무리 시골이라도 84 타입 기준으로 4억 이하로는 공급이 힘듭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도시의 규모도 크고 수요와 일자리도 있으면서 택지지구의 경우 지방이라도 이제는 5억 이하로 분양하기 힘든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4억 초중반 정도의 가격이라면 저렴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옛날 가격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 가격도 비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 자재비가 오르고 인건비가 오르고 대출 이율도 오르면서 공급가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10년 전 내가 알던 아파트 가격과 분양가를 생각하면 절대 아파트를 살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공급 원가가 오른다면 이 가격에 빠르게 적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가격에 빨리 적응한 사람이 결국에는 승자가 되었다는 걸 지난 부동산 역사가 보여줍니다. 저는 앞으로 10년 뒤에 지금보다 분양가가 내린다는 것보다 오른다에 베팅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부분 10년 뒤에는 당연히 분양가가 오르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막상 현재 분양가에 적응하지 못한 분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현재 분양가와 아파트 가격에 적응을 하고 이 정도 분양가라면 저렴한지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계약했던 분양권 역시 앞으로 이 가격으로 절대 분양하지 못할 가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이전 가격에 익숙하고 현재 분양가에 적응하지 못한 분들이 더 많았기에 미분양이 났고 저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단순히 사람들이 분양가에 적응을 못했기 때문에 미분양이 났냐라고 한다면 또 그 이유만은 아닙니다. 제가 매수했던 분양권은 택지지구라고 했는데요. 택지지구에 처음 공급하는 아파트이다 보니 사람들이 이 아파트의 가치를 모릅니다. 지금은 허허벌판인 땅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니 미래를 그릴 수 없습니다. 내가 지나갈 때 그냥 펜스가 쳐져 있고 아무것도 없는 동네였기 때문입니다. 여기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해서 과연 뭐가 될까?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살기 좋아진다는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분양권 투자의 경우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미래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일반 기축 아파트 갭 투자의 경우 임장을 많이 다녀서 현장을 봐야 합니다. 이미 완성된 도시이고 아파트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 눈으로 많이 봐야 하죠. 상권은 어떤지, 학원가는 있는지, 동네 분위기는 어떤지, 아파트 주차 현황은 어떤지 이런 요소들을 실제 임장을 가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권의 경우 오히려 임장을 가는 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가 지어지지 않아서 사람들이 살지도 않고 사람들이 살지 않으니 상권이라거나 학원가, 편의시설도 없고 개발 계획만 되어 있는 공원이라거나 학교도 없기 때문입니다. 즉 현재의 모습은 실제 아파트가 완공이 되었을 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분양권을 산다고 하면 개발 계획도를 잘 봐야 되는데요. 결국 90% 이상은 개발 계획도의 용지에 있는 것처럼 완성이 됩니다. 주거 용지에는 아파트가 들어오고 상가주택 용지에는 상가주택이 들어오고 상권이 들어올 용지에는 상가 건물이 들어오고 공원 용지에는 공원이 생깁니다. 현재 눈에 보이는 가치가 아니라 미래에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가치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가 올라가고 아파트가 완공되고 사람들이 거주하고 상권이 생기고 학교가 생기면 이제서야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가치를 믿기 시작하고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이건 신도시나 택지지구에 적용되는데 이 방법으로 저는 꽤 많은 신도시와 택지지구에 투자해서 수익을 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앞으로 좋아질 아파트, 저렴한 분양가에 계약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조금 넓은 범위의 이야기를 해봤고 조금 더 좁은 범위로 아파트 내에서 로얄동과 로얄층 그리고 어떤 타입인지도 중요합니다. 저층과 고층의 가격 차이는 총 가격의 10%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고 판상형이냐 타워형이냐 어떤 라인에 있어서 어떤 뷰가 나오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층의 비선호 타입보다는 고층의 선호 타입이 당연히 더 큰 가치를 지닙니다. 제가 계약한 아파트 동호수도 선호하는 타입인 판상형의 고층이었습니다. 뷰도 중앙 단지 내 공원이 보이는 괜찮은 뷰와 라인이었기 때문에 일단 완판만 된다면 그 개별적인 세대의 장점으로 프리미엄이 붙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저렴한 분양가에 대한 가치와 앞으로 좋아질 것에 대한 가치, 그리고 선호 타입, 선호하는 층과 라인에 대한 프리미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분양이 났던 아파트는 분양한 지 3, 4개월 만에 완판이 되었고 현재는 프리미엄이 2천만 원가량은 붙은 상태입니다. 주변에 분양하는 단지들이 더 높은 분양가에 분양을 하고 완판이 되어가면서 제가 계약한 아파트의 프리미엄도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계약금 10%인 3, 4천만 원으로 프리미엄이 조금만 붙어도 꽤나 수익률이 큰 투자입니다. 아직도 분양하는 아파트에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지금 분양시장이 좋아서 높은 분양가에도 경쟁률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추첨제 청약을 노리는 게 좋은데 이 내용은 또 너무 길어지니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고요. 아직 수도권이나 지방에는 충분히 프리미엄이 붙을 만한 아파트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한 내용들을 잘 공부해 보시고 분양가가 저렴한, 사람들이 잘 몰라서 경쟁률이 낮은, 앞으로 생활 여건이 좋아지면서 가격이 상승할 만한 분양권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